치매 예방에 밤이 좋다는 거 아시나요? 경북대 의대 연구팀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일주일에 밤 15개 이상 먹은 그룹이 안 먹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무려 42% 낮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밤 하나에 숨어 있는 특별한 성분이 우리 뇌를 완전히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혈관까지 젊게 만든다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거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잠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오후 3시쯤 되면 머리가 띵하고 집중력이 뚝 떨어지는 경험. 그럴 때마다 커피 한 잔 마시거나 달달한 과자 하나 집어먹곤 하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면 이런 상황은 어떠세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머리가 복잡해서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드는 경험. 또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온종일 피곤한 느낌.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여러분의 뇌가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우리 뇌는 점점 둔해집니다. 왜일까요? 설탕이 들어간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이 과정에서 뇌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뇌혈관에 미세한 염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진이 당분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해 봤더니 정상인보다 뇌혈관 염증 수치가 무려 3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밤은 기억을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킨다. 또한 허준은 이렇게 기록했죠. 밤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맑아지고 정신이 집중된다. 단순한 옛말일까요? 아닙니다. 최근 서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밤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하나가 우리 뇌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 성분의 이름은 바로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이 뭔지 궁금하시죠? 우리 뇌의 60%가 바로 이 레시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뇌세포들이 서로 대화할 때 쓰는 전화선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나이가 들면 이 레시틴이 하루에 무려 30%씩 파괴됩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업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레시틴 파괴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밤 한 개에는 이 레시틴이 무려 12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두뇌 영양제로 유명한 포스파티딜세린 한 알과 같은 양이에요. 그런데 영양제는 한 통에 5만 원이 넘는데 밤은 개당 100원도 안 하잖아요. 한 달치 영양제 값으로 밤을 무려 500개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밤의 레시틴은 다른 음식의 레시틴과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밤의 레시틴은 식물성이라서 우리 몸에 흡수되는 속도가 훨씬 빠르거든요. 계란이나 콩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몸에 흡수되는데 2시간 정도 걸리지만 밤의 레시틴은 고작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밤을 먹고 나면 금세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밤의 레시틴은 혈내 장벽을 쉽게 통과한다는 거예요. 혈내 장벽이 뭔지 아시나요? 우리 뇌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특별한 관문이에요.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이 관문을 통과하기 어려워해요. 하지만 밤의 레시틴은 이 관문을 마치 VIP 패스처럼 순식간에 통과해서 뇌세포에 직접 전달됩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확실한 거죠. 실제로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매일 오후 3시마다 밤 5개씩 먹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업무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특히 회의할 때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못해서 걱정이었는데 간식으로 밤을 주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눈에 띄게 올랐어요. 특히 수학 성적이 한 달 만에 20점이나 올랐거든요. 그리고 이런 후기도 있었어요. 70대 어머니가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져서 걱정했는데 밤을 들이기 시작한 후 기억력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는 약 드실 시간도 잘 기억하세요. 이런 후기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밤의 효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밤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트립토판이 뭔지 아시나요?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은 숙면을 돕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밤을 적당히 먹으면 밤에 잠도 푹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머리도 맑아지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의 수면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저녁 식사 후 밤 3개를 먹은 그룹이 아무것도 먹지 않은 그룹보다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평균 15분 빨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또 있어요. 밤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도 들어 있거든요. 베타글루칸은 면역력을 높이는 대표적인 성분이에요. 코로나로 면역력이 화두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성분이죠. 버섯에 많이 들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밤에도 상당량 들어 있어요. 밤 100g에는 베타글루칸이 약 800mg 들어 있습니다. 이는 표고버섯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밤을 꾸준히 먹으면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 회복도 빨라지는 거죠.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성분이 있어요. 바로 칼륨입니다. 밤에는 칼륨이 무려 400mg이나 들어 있어요. 이는 바나나보다도 많은 양이거든요. 칼륨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현대인들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혈압이 높아지기 쉬워요. 그런데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정상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고려대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밤을 꾸준히 먹은 고혈압 환자들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씩 떨어졌다고 해요. 이 정도면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그럼 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타이밍부터 말씀드릴게요. 집중력을 높이고 싶다면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 이 시간이 우리 뇌가 가장 피곤해하는 시간이거든요. 점심 식사 후 혈당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는 시간대예요. 이때 밤 3개에서 5개 정도 드시면 카페인 없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숙면을 원한다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가 좋아요. 너무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면역력 강화가 목적이라면 아침 공복에 드세요. 공복일 때 베타글루칸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혈압 관리가 목적이라면 저녁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하루에 밤 5개에서 7개, 손바닥 한 줌 정도가 딱 적당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10개까지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먹는 방법이에요. 생밤보다는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삶거나 구우면 레시틴 흡수율이 무려 3배나 높아집니다. 특히 찜통에 20분 정도 쪄서 드시면 영양소 손실 없이 소화도 잘 돼요. 에어프라이어가 있으시면 180도에서 15분. 이렇게 하면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배가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밤을 까기 전에 끓는 물에 5분만 담가 두세요. 그러면 껍질이 쉽게 벗겨져요. 또 다른 방법은 밤에 십자 칼집을 내고 전자레인지에서 30초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껍질이 저절로 벌어집니다. 보관할 때는 냉장고 야채칸에 넣어 두세요. 상온에 두면 금세 마르거든요. 냉동 보관도 가능해요. 껍질을 까서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까지도 보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계절별로 먹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야 해요. 봄에는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라 해독 효과가 있는 생밤을 조금씩 드시는 게 좋아요. 여름에는 더위로 지치기 쉬우니 차가운 밤죽이나 밤 라떼를 만들어 드세요. 가을에는 햇밤이 나오는 시기니까 구운 밤이나 밤조림으로 드시면 됩니다. 겨울에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밤차나 밤탕을 끓여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밤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모르고 먹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조심하셔야 해요. 밤은 탄수화물 함량이 높거든요. 밤 한 개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대략 감자 반 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밤 3개 이상은 드시지 마세요. 혈당 측정기가 있으시면 밤을 먹기 전으로 혈당을 체크해 보세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소화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생밤을 많이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어요. 특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2개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되면 조금씩 늘려가세요. 밤을 껍질째 먹으시는 분들 있는데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밤 껍질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심한 경우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세 번째, 알레르기입니다.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밤도 조심하셔야 해요. 밤도 견과류 계열이거든요. 처음 드실 때는 한 개만 먹어보시고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입술이 붓거나 목이 가렵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시고 병원에 가세요. 네 번째, 약물 상호작용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밤에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거든요. 혈압약과 함께 먹으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세요. 밤에 칼륨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하루에 1개 정도로 제한하세요. 그럼 좋은 밤은 어떻게 고를까요? 시장에 가보면 밤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크기별로는 대밤, 중밤, 소밤이 있고 품종별로는 은기밤, 옥광밤, 대보밤 등이 있어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영양 성분으로 보면 은기밤이 가장 좋아요. 레시틴 함량이 다른 품종보다 20% 정도 높거든요. 하지만 가격이 비싸니까 가성비를 고려하면 일반 밤도 충분해요. 크기는 어떨까요?
너무 크거나 너무 작은 건 피하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가 좋습니다. 너무 큰 밤은 속이 거칠고 너무 작은 밤은 영양이 부족할 수 있어요. 껍질을 확인하세요. 껍질이 윤기가 나고 상처가 없는 게 신선한 밤이에요. 검은 반점이 있거나 벌레 구멍이 뚫린 건 피하세요. 흔들어 보세요. 밤을 흔들었을 때 소리가 나면 속이 마른 거니까 피하시면 됩니다. 신선한 밤은 흔들어도 소리가 안 나요. 무게감도 중요해요. 크기에 비해 묵직한 느낌이 드는 밤이 좋은 밤입니다. 가벼운 밤은 수분이 빠져서 영양가가 떨어져요. 색깔도 봐야 해요. 자연스러운 갈색이 나는 게 좋고 인위적으로 광택이 나는 건 피하세요. 일부 상인들이 왁스를 발라서 파는 경우가 있거든요. 냄새도 맡아보세요.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게 좋은 밤이에요. 시큼하거나 쓴 냄새가 나면 상한 거예요. 구입할 때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세요. 밤은 생각보다 보관이 어려워요. 일주일 정도 드실 분량만 사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밤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들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밤 라떼입니다. 삶은 밤 3개와 우유 200ml를 믹서에 갈아주세요. 여기에 계피 가루를 조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천연 감미료라서 설탕 없이도 달콤해요. 두 번째, 밤죽입니다. 쌀과 밤을 3대1 비율로 넣고 끓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풍부한 밤죽이 완성돼요. 여기에 대추 2개 정도 넣으면 더 달콤해집니다. 세 번째, 밤차입니다. 말린 밤 10개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이세요. 은은한 단맛과 함께 몸이 따뜻해져요. 네 번째, 밤 샐러드입니다. 삶은 밤을 작게 썰어서 야채 샐러드에 넣으면 식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요. 다섯 번째, 밤 스무디입니다. 냉동 밤과 바나나, 우유를 함께 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강한 간식이 돼요. 여섯 번째, 밤 조림입니다. 간장과 설탕, 물엿으로 조리면 밑반찬으로도 좋고 간식으로도 좋아요. 일곱 번째, 밤빵입니다. 밤을 으깨서 빵 반죽에 넣으면 시중에 파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밤빵을 만들 수 있어요. 여덟 번째, 밤떡입니다. 찹쌀가루와 밤을 섞어서 쪄내면 전통적인 맛의 밤떡이 완성돼요. 그런데 이 모든 요리에서 중요한 건 밤의 고유한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오래 끓이거나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면 레시틴 같은 중요한 성분들이 파괴될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단시간에 저온으로 조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견과류와 비교해 볼까요? 호두에는 오메가3가 많지만 칼로리가 높아요.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하지만 소화가 어려워요. 땅콩에는 단백질이 많지만 알레르기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밤은 칼로리도 적당하고 소화도 잘 되며 알레르기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아요. 게다가 레시틴 함량은 다른 견과류보다 월등히 높죠. 그래서 뇌 건강을 생각한다면 밤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밤을 활용한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기억력 개선을 원한다면 매일 오후 밤 5개씩 한 달간 드셔보세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저녁 식사 후 밤 3개와 따뜻한 우유 한 잔, 자연스러운 숙면을 경험하실 수 있어요. 고혈압이 걱정되신다면 매일 저녁 밤 5개씩 꾸준히 드세요. 혈압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거예요. 면역력이 약하다면 아침 공복에 밤 3개씩 드셔보세요. 감기도 덜 걸리고 피로도 빨리 회복돼요. 다이어트 중이라면 간식 대신 밤 3개로 대체해 보세요. 포만감도 좋고 영양도 풍부해서 일석이조예요. 아이들 간식이 고민이라면
방과 후 밤 3개와 우유 1잔. 성장에도 좋고 두뇌 발달에도 도움이 돼요. 노인분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밤 7개씩 꾸준히 드시게 해 드리세요. 기억력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직장인들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는 점심 후 밤 5개와 녹차 1잔. 오후 업무 효율이 확실히 달라져요. 학생들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는 공부 전 밤 3개씩 드시게 해 주세요. 암기력도 좋아지고 이해력도 빨라져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운동 전후로 밤을 드시면 근육 회복도 빠르고 지구력도 좋아져요. 임산부분들은 입덧이 심할 때 밤차를 우려서 드시면 속이 편해져요. 엽산도 풍부해서 태아 발달에도 좋고요. 수험생들은 시험 기간에 매일 밤 5개씩 드시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확실히 좋아져요. 이렇게 상황별로 밤을 활용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가져올 테니까요. 그리고 오늘부터 밥 먹기 도전해 보시고 일주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후기가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 조합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